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너무 크게 했다. 마감 시황 본격장 끝나고 수다 떠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에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4월 8일 월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자, 한 주의 시작인데 힘이 약간 빠지는 시장인 것 같아요. 네. 코스피 그래프가 참 재밌습니다. 어떻게 재밌나요? 이거 한번 보여주시면 네. 좋을 것 같은데 오늘 마감은 0.25% 플러스 2,721인데 네. 사실은 그 뭐 롯데월드나 에버랜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위아래 위아래 해가지고 위아래, 요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또 여기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데 여기서 더 올라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마감이 네. 그러니까 좀 장이 사춘기 총선을 앞두고 CPI 앞두고 그리고 여러 가지 4월 또 싱숭생숭하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장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을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프닝 벨이랑 거의 뭐 다르지 않게 자감이 장이 마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먼저 말씀. 아니 오늘 시장이 훈훈하다. 레이디 퍼스트지. 네, 레이디니까 먼저 말할게요. 오늘 시장에 조금 재미가 없다, 할 말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김정일 본부장님께서 네. 아니다, 오늘 할 말 많다. 할 말 많다. 라고 하셨잖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다 잘 짚고 넘어가야 돼. 뭐 짚고 넘어갈 포인트가 몇 개 있어서 네. 삼성전자 말할 것도 없고 유리기판도 그렇고 유리기판, 또 대만 지진도 그렇고 대만 지진. 그다음에 테슬라도 그렇고. 테슬라. 근데 다 듣고 싶지 않으실 것 같아서 시간도 없고 그중에 선택해서 하고 꼭 오늘의 한마디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의 그거 한마디는 꼭 딱 들어야 보는 된다. 순간에 못 맞히실 거예요. 이게 시청자가 꼭 들어야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본부장님이 꼭 하고 싶은 얘기입니까? 중요해요. 그래야지 저희가 진행자로서 힘줄지 말지 완급 조절. 여러분이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 아 정말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따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진도 뉴욕에도 지진 난 거 맞아. 맞죠? 4.8인가? 뉴욕파예요. 뉴욕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그랬어요. 예. 올해는 아니라 조금 한 번 살았는데. 뉴욕은 지진이 거의 안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있을 때 자유의 여신상 막 춤추더라고. 어떡해. 그러니까. 네. 별 피해 없으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뭐 마이크론도 혹시나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관계없어. 관계 없습니다. 마이크론이 타이완의 문제지. 자, 알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지금 장 한 8분 남았는데 네. 코멘트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이게 동시효과에서 근데 좀 빠지려고 하네요. 그래요. 동시효과에서. 짜증나게. 짜식대 짜증나. 지금 동시효과 때는 네. 0.25%인데 코스피가 지금 빵 프로 보합. 그래요? 내려갔어요? 보합 예상이고요. 그다음 코스닥이 1.44로 지금 빠지려고 하는데 지금 1.19거든요. 그러니까 막판에 요 숫자 잘 기억하셨다가 네. 요 이제 숫자 어떻게 바뀌는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빵 퍼센트로 마감을 할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0.24% 플러스 84,700원. 장중에는 86,000원도 터치를 했었는데 그렇죠. 좀 줄어들었네요. 그러게요.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장은 사실 그냥 눈치 보기 총선과 여러 가지를 앞두고 이번 주는 좀 싱숭생숭한 그런 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한번 상황을 볼까요? 하창원 본부장님이 쓱 짚어주신다면. 네, 오늘 조금 이제 상위 종목군들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보셨던 분들은 와 이게 이렇게까지도 도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거의 보합권에서 지금 0.24 플러스인데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LG에너지솔루션이 오전만 하더라도 네. 마이너스 막 4%. 막 이랬는데 네. 지금 거의 보합권으로 다 왔어요. 그리고 현대기아 5%대에서 3%대 마감하려고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호재가 강하네요. 있었죠. 예, PBM 이슈 있어가지고 6%대. 그 다음에 2차전지 쪽도 많이 돌아왔는데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엄청 많이 빠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양전했고요. 에코프로는 마이너스 한 5.8 지금 동시효과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고체 쪽 많이 올랐었거든요. 엔캠. 요것도 네. 이제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었는데 요거 빠지면서 바이오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HLB, 뭐 최후 뭐 이슈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알 수가 없는 장입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오늘 좀 시장 보셨던 분들 그리고 아까 이제
또 아침에 글로벌 텍스프리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맞아요. 와, 다 말아 올렸어요. 다 말아 올렸어요? 아니, 역시 실적이 좋아서 그런지. 와. 그때 하창원 본부장님은 아침에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의 변화 없다. 아. 장이 흔들리면 또 좋은 만큼 가져가면 되는 거고 만약에 장 흔들릴 때도 버티실 수 없으시다 싶으시면 그냥 뭐 부담 없이 좀 내려놓으셔도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생각의 변화 없는 거 그대로 장 이제 마감할 때 말아 올리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입으로 해줘야 돼. 아, 그래서 저를 보면서 자꾸 해째 눈빛이 보내셨구나. 옆에서 계속 그 쳐다보고 있다고 해야 돼. 안 아, 해야 그러면은 되구나. 안 넘어가. 아하. 알겠습니다. 면세점, 화장품, 또 뭐 항공 이런 관련주들 다른 종목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아,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다른 쪽은요 그렇게 막 해피하진 않았어요. 아하. 오늘 뭐 LG 생활건강이 좀 이제 8년 만에 선두 뺏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네. 좀 좋지 않았고 VT는 지금 홈쇼핑인가 거기에서 나온 거 전량 다 팔렸다고 매진 뉴스가 떴는데도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안에서도 약간의 좀 희비교차가 있긴 했는데 약간 좀 대장주를 빼고는 좀 힘들었다. 왜냐면 어쨌든 그 제가 생각했었던 중국 소비 뭐 여행에서 오는 거 그 스타트 라인은 글로벌 텍스프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쪽만 말아 올리고 뭐 중간에 이제 뭐 인그루드랩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그나마 이제 강보합권에서 끝났는데 이것도 장중에는 한 3-4% 올랐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빠진 거 보니까 역시 약간의 좀 이런 의사결정에 대한 혼란 네. 이런 게 좀 다수 있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HLB나 이런 뭐 그런 종목들은 올랐지만 그 네. 다른 바이오 종목들 특히나 변동성이 큰 바이오 종목들 뭐 레고캠이나 네. 뭐 엔젠 바이오, 시젠, 랩지 이런 애들은 또 빠졌어요. 그래서 약간 바이오 안에서도 특별한 호재가 있거나 혹은 뭐 대장이거나 이런 애들만 좀 올랐고 이슈별로 개별로 네. 간다. 그러니까 네. 오늘 성장주가 대부분 다 근데 에코프로비엠 말아 올린 거는 되게 대단하면서도 신기하네요. 그렇죠. 바닥이라고 보나 봐요. 테슬라 얘기 들었습니까? 아침에 네. 한참 했는데 어때요? 테슬라 근데 자율주행 쪽으로 보고 자율주행? 로봇 쪽으로 본다면 로봇택시?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다? 근데 조금은 더 멀다. 멀다? 인간 지표니까요. 행간의 의미 참고하시고요. 자 알겠습니다. 반도체 아저씨 네. 오늘 반도체주 관련해서 또 하실 말씀이 혹시 있으신가 해서요? 네, 뭐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네. 시간과 그 다음에 듣는 분의 그 저기 취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듣는 분의 태도에 따라 말할지 듣는 분의 태도 중요합니다. 이거는 5가지를 네. 혼자 2시간 떠들 수 있지만 자세 고쳐 안 되고. 한두 개 해가지고 맥스 한 8분 내로 하려니까 네. 그쵸 어렵죠. 근데 일단 원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반도체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계속 의심을 좀 던졌거든요. 계속 2850 반도체 얘가 힘을 과연 낼 수 있을까? 정신 차리면 4월 중순이고 정신 차리면 5월인데 네. 5월에는 또 셀린 메이가 있고 그렇지. 셀린 메이가 넘어가면 6월 달에는 또 금리 인하 더 미뤄진다 이런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은 갈 수 장이 있을까? 좋을까? 근데 제가 3프로 머니 채널 들어가서 네. 저희 영상을 봤더니 네. 댓글에 이게 있었어요. 명민준, 박하윤 계속해 반도체를 의심해라. 의심을 타고 주가는 오를 것이다. 그럼 그거는 맞죠. 어. 그래서 계속 의심을 하겠습니다. 지표 좋죠. 근데 확실히 네. 의심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렇죠? 왜냐면 올라갈 때도 사실 이게 복리 효과로 계속 의심을 안 하고 믿음을 가지고 냅두면 지금 비트코인 수익률 막 1000%, 야. 2000%인 사람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뭐 의심하거나 중간에 요 정도 올라왔으면 팔아야지라고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먹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망치 매매가 필요한 게 그런 망치 거죠. 매매가 네, 뭐예요? 휴대폰을 이제 부숴놓고 이제 매매한다. 망치 매매. 휴대폰을 부수거나 아까 하면은 이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잠들면은 어플 지우는 걸로는 이게 사람이 오래 버틸 수가 없어요. 휴대폰 정도 부숴줘야 나 안 보겠다. 아까워서라도 그거 왜 부쉈어?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망치 매매 나쁘지 않습니다. 망치매매. 자,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재미없었던 하루였고요. 네. 4월을 이제 맞이하면서 본격적으로 4월 달에 그리고 조금 더 넘어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트레이딩으로 우리가 이제 무장을 하고 바라봐야 하는 단타의 거죠. 세계로 좀 들어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쭉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많이 바라봐야 되는 건가? 비중에 대한 그런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말씀드리는 순간 장이 종료가 됐고요. 땡땡땡. 3시 30분. 네.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수가 좀 들어올 텐데 아무래도 코스피 코스닥 좀 엇갈려서 마무리할 것 같고 네. 코스피도 사실 플러스답지 않은 시원하지 않은 플러스. 맞아. 약간 그렇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한테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까요? 네, 뭐 동시효과에서 겁을 줬는데 큰 변화 없이 변화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지긴 했네요. 0.13% 하락한 2,717선. 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860.57포인트로 마이너스 1.34% 빠져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의 괴리는 여전히 좀 심해요. 그러니까 좀 심해요. 이게 이제 ADR 쪽에 크게 영향을 줄 거기 때문에 투심에는 상당히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쏠림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실 지수가 상승기에 있을 때 상한가 종목이 급속도로 줄어든 상황이 유지가 된다거나 아니면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의 괴리가 길게 되는 그 날이 길면 길수록 사실 고가를 갱신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올라가는 주축이 삼성전자이니까 네. 다르게 해석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일반 산업군이 이렇게 됐다. 아마 지수 박살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일단 될 것 같고요. 상승 하락 종목이 지금 거래소에서는 280대 600 그러니까 2배 차이 나고 네. 코스닥에서는 360대 1200 거의 4배. 그쵸. 3배에서 4배 정도. 네. 그러니까 체감은 당연히 훨씬 안 안 좋겠죠. 좋을 수밖에. 네. 오늘 현대차, 기아, 삼성전자 빼면은 네. 코스피도 당연히 빠졌어야 될 그렇죠. 그런 상황이. 근데 마감에서 삼성전자는 딱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아침에 0.0요? 1% 이상 올랐기 0.00. 때문에 1% 뭐야? 한 1.3%까지 하지 않았나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74. 그거 시작하면은 마이너스를 했어요. 제가 아침 초반부터 참 안 좋다. 따라하지 말라 뭐든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심지어 삼성전자도 빠진 거지 사실은. 빠진 거죠. 예. 빠진 거죠. 그래서 정강 후약을 저도 생각을 했는데 네. 딱 그렇게 애매하게 정강 후약이 된 것 같기는 해요. 지수 포인트로 보면은. 네. 그러니까 사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오늘 좀 잘 버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이제 심리가 사실 쭉 가기가 어렵기는 해요. 왜냐면 당장 수요일에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뭐 보합권 선에서만 유지를 해줘도 사실 나름대로 잘 선방을 해주고 있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에서도 약간 긴장 바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삼성전자가 많이 왔다 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의 수급 기조들 그렇게 큰 변화 없습니다. 왜냐면은 오늘 외국인 현물, 뭐 기관 현물 다 보더라도 거의 다 2천억 원 이상이 거의 없잖아요. 현물만 2,073억 원 순매수했고 뭐 기관 매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보다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었던 거에 대비했을 땐 좀 약하게 어쨌든 움직였다. 그래서 서로 잘 상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물량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청산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조금 더 이제 리스크 요인을 생각하시면서 플레이하는 게 맞고요. 요걸 이제 긍정적으로 손바뀜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제 한 10% 정도 배팅을 더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성향별로 느낌 오시는 대로 네. 좀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오늘도 조금 신경 쓰입니다. 1,353원. 1353원. 네,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뭐 유가나 금이 2,345. 와. 2,300을 뚫는 거는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은도 같이 엄청 쫓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원자재 흐름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도 오르고 국채 수익률도 오르고 또 달러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고. 증시도 지금 최고치고 뭐야 이게? 에브리싱 랠리? 에? 에브리싱 랠리. 에브리싱 랠리? 근데 나만 빼고 랠리? 이게 거의 뭐- 아니에요 그게? 아, 그쵸. 근데 이게 뭐, 뭐야? 애초에, 그 용어 있어요. 뭐요? 예, 에브리싱 랠리? 네, 있어요. 이야. 예, 위험자산이랑 이 원자재 다 같이 올라가는 그건데, 어쨌든, 어쩔 수 없긴 해요. 좀 쏠림 현상이 2차 전지 이후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2,070억 순매수 거래소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삼성전자 1,800억 매수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삼성전자만 1,800억. 그리고 2등이 현대차, 4등이 기아. 그러니까 여기에 다 그냥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과하게 좀 많이 쏠려 쏠려 있구나. 있고 네. 나머지 종목들은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뭐 아이디어가 사실 지난주까지 나온 실적 누가 집계를 했던 것 같은데 네. 코스피인가? 하여튼 그 우리나라에서
1분기 실적이 최근에 이게 어저스트가 일치기 네네. 한 게 한 7천억 정도가 올라갔대요 원래보다 이게 1분기 실적 예상 네네. 이상이. 그런데 그 중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1조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6,700억이 올랐는데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1조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코스피에서 이 마이너스. 추정이 마이너스 3,000 몇백억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도 그쪽으로 사는 게 맞죠. 근데 하이닉스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리고 그 밸류업에서 자동차 미리 조정받은 게 있으니까 요즘 매치사에도 다시 또 이렇게 줄줍한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이 자동차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그냥 실적 위주하고 한국 대표된 주식 위주로 샀다라고 보여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환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외국인들이 별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매크로 리스크가 커지고 금리가 인하가 늦어지는 건 영향을 네. 쓰겠지. 하지만 달러 환율 갖고는 이 대형주 사는 추세가 그걸로 인해서 근본적으로 흔들리지 않지 않겠나 왜 하는 환율을 생각이 별로 신경 안 쓴다고 결국은 생각하세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아, 환율이 올라갈 수 있는 예, 그 한계가 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 한계가 같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펀더멘틀도 사고 대표주로 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소울님님께서 네. 상승 종목 일부 현금화, 빠진 종목 매수 이러다 보니까 종목 수가 너무 많아졌다. 그래서 일부는 아예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계속해서 강조를 좀 해주신 그런 상황이고 종목 수는 좀 줄이되 갈 종목만 좀 골라서 선택적으로 가자. 담아보자. 그렇죠. 만약에 그렇지.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그냥 관망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전략적인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은 게 오늘 바카스도 사실 토론 주제 갖고 왔어요. 맞아요. 비슷하죠. 비슷한 네, 거죠. 비슷한 거죠. 그랬어요? 네. 그런 것도 비슷한 안 거. 봤어요? 아, 주세요. 아유 보고 들어가야지요. 이따 아, 그래요? 이따가 시간 있으니까. 종목이 아니고 전반적인. 전반적인. 네,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고민을 해보자. 오늘 바카스 들으시면 여러분도 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나랑 같은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만큼 좀 오늘 토론 주제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이 소울님님께서도 이따가까지 계시면 저희가 좀 여기서 같이 아이디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일정으로 가볼까요? 네, 그러면은 이거 주제가 괜찮은 것 같아서 오늘 빨리 시황을 하고 넘어갔다가 오케이, 좋아요. 빨리 하는 걸로. 오늘 사실 시황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없어. 네. 장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네. 뭐. 가서 뭐예요? 움직였구나. 빨리 비슷한 가겠습니다. 영향입니다. 그래도 볼 건 봐야 되니까. 오케이. 네, 빨리 가겠습니다. 확인해보자. 네, 그래서 이번 주의 핵심은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이 어쨌든 핵심이에요. 네. CPI 발표 나고 그다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갈 때 FOMC 의사록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 수지 나오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어쨌든 흐름들과 또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들 이런 것들이 있기 네. 때문에 수요일 목요일 넘어가는 그 날들이 결국 핵심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CPI가 높아진다. 국채금리 막 또 사상 최고치 뚫어주고 막 이래 버리면 피곤해지는 거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 쪽들도 조금 온화하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뭐 총선도 있으니까 좀 우리 증시 없으니까 쉬시면서 좀 멘탈 관리 하시다가 이제 미국장을 조금 편안하게 봐주시고 캥한 눈으로 같이 오프닝 벨 함께 해주시면은 괜찮을 것 여러분도 같고요. 밤 새고 와요. 그렇죠. 다 같이. 뭐. 하루 정도는 봐도 괜찮아요. 저 네. 쾌한 눈으로 같이 우리 함께 하면은 좋을 것 혼자 같아요. 행하려고 지금 억울해서 그런 거죠. 같이 쾌한 아니 수요일 목요일이 진짜 대목인 게 대목이죠. 수요일 저녁부터 이제 총선 집계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서 이제 누가 이기고 판세가 어쩌고 뭐 이런 얘기 나올 거고 자정 넘어가면서부터 또 미국 봐야 되고 네, CPI. 미국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 또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하다 보면 눈이 퀭해질 거고 뜬 네. 눈으로 각성한 상태로 오프닝 벨.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선거하고 다음 날도 휴무했으면 좋겠어. 아 그렇네요. 피곤한데. 그렇죠. 그렇죠. 사실 선거하느라 피곤. 선거하는 날 피곤하고 이긴 사람은 막 환호하고 어. 진 사람은 그냥 술 마셔 뻗을 테니까 하루는 쉬고 가주는 거 좋잖아. 아, 이래저래 경기도 안 피곤하네. 낙선한 분들을 또 위해서 그렇지. 하루 더. 네, 하루 더. 뭐 그런 것도 괜찮네. 국회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관심 없습니다. 패배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안고 가는 우리나라. 아름답네. 알겠습니다. 아름다운 수요일 목요일이 여기가 메인이라는 거. 네, 그래서 CPI랑 어쨌든 뭐
그 회의록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네. 섹터로 바로 가보면요. 오늘 조금 산업군들은 나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간밤에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있었던 이제 자율주행 쪽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와 연관되어 있는 쪽이 대부분 좀 움직였고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이 그와 연관되어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주말에 있는 이슈들 다 반영을 해버렸고요.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PNB 같은 관련된 이슈랑 뭐 HLB 뭐 크게 문제 없는 거 이런 식으로 좀 이벤트가 있었고 전선이나 뭐 변압기 이런 쪽은 이제 반도체랑 계속 같이 가던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이슈가 또 구리랑 연관성이 좀 크다 보니까 전선주가 먼저 시세를 분출했고 변압기 쪽으로 같이 이어져서 수급 쏠림이 나타났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도 모처럼 좀 힘을 냈는데 아무래도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있었을 거고 뭐 저PBR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어쨌든 다시 자동차 좀 말아 올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대차 기아는 어떤 이슈가 있어요? 제가 기사를 들고 왔어요. 기아 일단 목표가 상향 리포트.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뭐 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총선 이후에 네. 어쨌든 방향성이 뭐 잡히긴 잡힐 거예요. 그리고 저는 총선이 지나도 사실 그것보다는 전 5월 세미나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일부 둔화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5월 세미나가 다가와지고 있는데 좀 눌림이 현상이 있었으니까 거기서 좀 저가에서 줍줍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변압기, 뭐 자동차, 뭐 이런 종목들 괜찮았다는 거. 네.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하락 섹터인데요.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각각의 이슈들이 좀 있었죠. 좀 덜 늦게 반영된 LG 에너솔루션 실적 부분이 있었는데 저가에서 말아 올렸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액분 뭐 이런 이벤트가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발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네. 뭐 리튬 선물 가격도 올라가다 좀 꺾어렸다가 다시 좀 올라오곤 있는데 앞으로 가격 경쟁에 따른 뭐 캐즘, 뭐 물량에 대한 부분들 좀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전방위적으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었고요. 오늘 엔캠 도 좀 고가 부분에서 많이 눌렸는데 전고체 관련된 쪽들 오늘 대거 좀 차익 실현들이 나왔고요. 반도체에서도 소켓주 좀 조정이 나왔고 화장품 쪽도 이제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선주는 조금 억울한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조선주도 좀 연달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쪽도 최근에 한번 좀 붐 일었었잖아요. 네네. 근데 빠르게 차익이 나오면서 단기 수급이 쏠렸었던 쪽에서 차익이 나오는데 추가적인 이슈가 없는 쪽이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뭐 기사가 많이 된다거나 이벤트가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거 없는 쪽에서는 일부 좀 차익이 강하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 에너지, 뭐 이런 종목들 빠지는데 네. 아침에 우리 그 김장일 본부장님이 모이포트 아, 그거 네.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아, 또 오해 그래? 들으시는 분들은 못 모르시니까 볼 수 있습니까? 모이포트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변했습니다. 변했나요? 맞아요. 네. 현금 비중이 좀 늘어났고 조선, 에너지, 방산 여기는 비중 축소. 오. 바이오랑 제약은 제로가 됐습니다. 제로. 바이오랑 제약 제로? 저기는 신경 제로. 쓸 게 별로 없다. 신경 쓸 게 없다. 반도체하고 기업 밸류한만 하고 여기 중간에 다크호스 요거 끌고 간다. 이런 반도체는 삼성전자랑 소재주 기준으로 조금 늘어났고 밸류 프로그램에 조금 더 힘을 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요거는 같아요. 그대로고. 오, 방산을 빼신 게 약간 그래서 누나도 역시 자기 이지야. 여기는 지금 방사를 뺐다 그랬잖아. 아침에는 어떤 분이 조선을 뺐다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누나가 아침에 빡침 포인트를 그대로 해. 그대로. 왜? 저거를 방산조선 에너지 이러니까 와 조선 빼는 게 말이 되나? 이러면서 채팅창이 막 그렇죠. 그랬더니 누나는 방산. 방산을 또 이러니까 그 개별로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면 나 이거 안 할 거라고. 그래서 알려주셨어요? 안 알려주셨어요? 안 해줬지. 안 알려- 그냥 행간의 의미를 그치. 방향성적으로 읽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그거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건 못하고 네. 그냥 느낌이 그렇다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그러면 애당초 이거 해주셨습니다. 12% 요것도 나눠달라고 했었어야지 사실. 화장품, 미용, 전력, 전선, 원자재. 그렇죠, 그렇죠. 1대1 대 1대1인지. 나눠볼까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 어때요? 아 민트가 진짜 알아서 하세요. 약간 참한 목소리로 잘 긁어. 네. 아마 나중에 아이 태어나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무서울 것 같아. 겉으로서 엄마가 아주 온순한데 속으로는 안 그럴 것 이런 같아요. 분이 무서워요.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모이포트 변경이 있었다는 것까지 짚어봤고 특징주로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 특징주가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특징주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페이지에 한계가 있어서 딱 맞게끔만 들고 왔고요. 네. 근데 기아 현대가 실적 네.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오늘 장중에 5%대 강세 흐름을 보였었고요. LG에너솔루션이 이제 실적 부진 이슈가 사실 그 당일에는 크게 마이너스가 안 됐거든요. 삼선에 좀 묻혔죠. 근데 네. 오늘 일부 반영됐다가 빠르게 좀 올라갔고요. 이제 저는 원자재를 이제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온전선이 비철금속 공급 부족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전선주들, 그러니까 결국엔 구리 관련된 부분으로 급등이 나온 거죠.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도 계속 부각이 됐고 오늘도 유리기판 쪽 강했잖아요. 근데 유리기판 하는 쪽이 좀 자율주행이라도 같이 엮여있는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뭐 네네. 대표적으로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군들이 그런 좀 기조가 있었는데 어쨌든 양쪽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조금 강한 흐름들이 나타났고 그다음에 요거 오늘 상한가죠. JNTC 유리기판 소재 납품하는 이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뭐 테슬라발 영향이 더 큰 것 같긴 한데 두산 로보틱스가 메가커피와 협동 로봇 솔루션 공급한다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장 초반에는 로봇주들이 좀 강했는데 좀 힘이 빠지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고요. 그다음에 LG생활건강이 8년 만에 무려 업계 1위 자리를 반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쪽에서의 지각 변동이 확실히 조금 나오고 있다라고. 그러면 2위가 1위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1위는 누구예요? 그걸 이제 찾아야죠. 뭐 일단은 아마 이제 뻔뻔해졌어. 아니, 나도 뭐 나올 줄 알았는데 난 당황스러웠어. 저도 당황스러웠어. 순간. 아니 이상하냐? 나 몰라가더라 저거는. 진짜 뻔뻔하다.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그것도 유료였으니까. 얼굴이 찾아볼 수가 내가 없었어요. 빨개졌어. 잠깐 뭐지가 그거 중에서 아까 뭐 종목이 있었길래 아까 네네. 그거 잠깐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인텔플러스는 인텍플러스 인텔하고 특별한 그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 파지티브한 거 맞아요. 네. 근데 실적이 좋지 않을 겁니다. 네. 감안하시고 그리고 오늘 저 유리기판 쪽도 올라갔다가 내가 JNTC는 오래간만에 다른 뉴스로 나와서 저거는 이제 아주 뭐 프레시한 느낌이 들어서 오른 건데 나머지는 다 윗골이 달고 내려왔거든요.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리기판이 나중에 말씀드렸는데 리포트가 쏟아져 나올 때 그때 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리포트가 이틀 사이에 80페이지라는 리포트가 3개나 나왔거든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애널리스트 월급 받다가 이럴 때는 그때는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1등이에서 아직 모르죠. 시간 벌어졌는데 다 커버 쳐주시고 왜 다시 뻔뻔보도한테 돌아가는지. 저게 더 나빠. 진짜. 쓰러져 있는 사람 한 대 더 때리는 게 더 아프다고. 아니 근데 또 즐기고 있어. 뻔뻔번호, 네. 철판번호, 알바번호, 바보노까지. 바번호.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당황스러웠던 게, 그러면은 업계 2위가 1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랬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1위냐고 2위가 1위로 올라가겠지 당연히.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무섭네요. 저희가 더 네. 알차게 준비를 해보자. 너무 워낙 바쁘니까 조금 시간의 제약이 좀 있습니다. 그래 오늘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귀엽게 다 같이 봐주세요. 웃자고. 네, 알겠습니다. 겉탈 기본으로 나왔다. 수박 좀 사다 주세요, 여러분. 자, 알겠습니다. 특징주 알아봤고요. 네. 자, 다음 거 뭐였죠? 뉴스로 가볼까요? 뉴스, 네. 고용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고용이 너무 뜨거운데, 비농업 고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희비가 결국에는, 이제 수요일 날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CPI 흐름들 네.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눈물이 좀 나왔네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로보택시 저 관련된. 한 개 여쭤봐도 돼요? 네. 그러면은 이게 고용이 너무 강한 거면 미국에서는 이걸 해석하기를 네.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경기가 계속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쪽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근데 이건 미국만 그렇지 우리나라도 해당이 돼요? 이 너무 바보 같은 질문인가요? 아니 그래서 일요일 날 금요일 날 목요일 하락한 거를 회복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 장이 네. 전반적으로. 미국은 회복했지만 우리는 그걸 따라갈 수 근데 아까 있을까라는 그 의문이 아침에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미국은 더 회복했는데 반도체 필반 지수는 그 전일 3.7% 빠졌는데 30%밖에 회복을 못 했거든요. 그게 찝찝하다고 제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한국은 그렇게 못 따라갈 거서 걱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반도체 치중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만큼 못 갈 거고 2차 전지가 우리가 익스포저가 많다 보니까 네. 2차 전지 빠지면 다른 쪽 빠질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에 아웃퍼폼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 걱정이다라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서 회사에서 뭐 한국이 더 취약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보다는 스트롱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더 강하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좋다고 다행이다. 질문 좋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진짜 좋은 질문이었어. 자, 왜요? 아 사실 이게 나 제일 나쁜 거야. 아니 나는 화장품 업계 순위 찾아보고 있어가지고. 나왔어요? 아 이거 찾아보고 아무래 있는데. 아니야 아무래? 어? 아무래. 아모레가 1위인데 네. LG생건이 요거를 뭐가 그러니까 1등이었는지 따라가나? LG가 1등이 LG, 그다음에 2등이 아모레인데 이렇게 바뀐 거겠죠. 아. 아예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꽁트 한 거죠. 추측하는데 혹시 몰라서 네, 꽁트 한 거죠. 우리 잘 모르니까. 아모레가 7조 8천억, LG생건이 5조 6천억인데. 원래 2등이. 아는 분 올려주세요. 저는 지금 찾고 열심히 찾아볼게요. 자, 다음 아모레 뉴스. 퍼시픽 맞을 거예요. 아모레 네. 퍼시픽. 국내에서 그런 거다. 매출 전체력은 원래부터 그랬는데 국내하고 해외로 나눠서 그런 거 아닌가? 뭐 1등이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가는 게 나을 다음 것 뉴스. 같아요. 모르는 거 너무 많잖아. 네. 그래서 로보택시 네.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거는 아침에 김장렬 본부장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어쨌든 8월 8일에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공개하겠다고 X에서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모델 2, 그러니까 저가형 모델에 대한 뭐 구설수도 조금 일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요 로보택시 같은 경우 사실 8년 전부터 그 빅플랜 안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계속 공개가 안 되니까 이번에도 어려우니까 이거 그냥 한번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요런 심리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주말 사이에 좀 굵직하게 있었던 부분이고 또 시간에서 그러니까 이제 장 초반부터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오늘 좀 테마주가 형성이 되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테슬라가 본장에서 좀 많이 오른다. 네. 그럼 아마 내일도 연속성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근데 오늘 이미 윗골을 좀 많이 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쪽 안에서도 한 번 더 수급이 쏠릴 때 아마 청산하고 빠져나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일 대응 그리고 오전에 대응하실 거 아니면 아예 관심도 두지 않으시는 게 좋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요거는 코멘트 있으실까요? 김장렬 본부장님? 혹은 하창 본부장. 요 로보택시 뭐 아까 모델 지나간 2로 것처럼 안 한다. 그러니까 로보택시는 16년 10월에 공식적으로 커멘트를 했고요. 8년 전에 아까 말한 네, 것처럼 8년 전에. 19년 4월 3년 지난 다음에 4월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19년 4월에 네. 20년까지 100만 대를 전망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네가. 100만 근데 대를. 아무것도 nothing happened. 그리고 아무것도 시작한 안 거고 일어났다. 이거는 FSD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얘네가 한다는 거. 네. 그거 레벨보다 훨씬 높아야지 무인 로보택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반도체만큼 제가 잘은 모르지만 네. 이렇게 전황을 이렇게 봤을 때 어저께 많이 봤는데 얘 신뢰도가 떨어진 것 같다. 얘네 앨런 머스크. 그래서 이거가 오늘 오를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거 안 따라갈 것 같고 4월 23일 날 실적 나오고 진짜 지 입으로 정확히 얘기할 때 컨퍼런스 콜 때 그리고 나서 올라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거죠. 제대로 된 실적 숫자가 나와야. 네, 그때부터 선언할 정확히 수 얘기를 할 있을 거 아니에요. 것이다. 질문도 나오고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테슬라는 왜 이렇게 센티가 안 좋아요? 원래 그래요. 원래 원래 그렇긴 있어요. 변동성이 좀 심하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약간 저는 좀 싸한 게 그 안 좋은 얘기하면서 기관이 자꾸 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에서 특히나 그럴 때는 막 많이 눌릴 수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정말 폭발적으로 올라갔었던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가장 최근에는 뭐 메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약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그거는 생각해야죠. 이게 이제 160달러 수준이니까 요번에 시간에서 170달러 수준으로 올라갔는데 만약에 160 깨지면 아마 150이 일단은 또 저지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0으로 빡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시나리오 세우셔갖고 자산 배분만 잘하고 쫓아가 보시면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나는 테슬라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테슬라가 좀 비싸요? PER 기준으로? 네, 얼마 조금 비싸- 얼마예요? 안 나올 거예요. 저는 푸켓스트라서. 아 그래요. 우리가 50배, 60배 얘기하잖아요. 네. 그보다 분명히 높을 겁니다. 아 그래요. 왜 좋아 보여요? 테슬라요? 아니 만약에 로보택시를 한다 그러면 사실 테슬라밖에 할 수 있는 기업이 없고 왜냐면 이거 데이터 싸움이니까 그쵸, 결국은 예. 테슬라밖에 할 데가 없고 전기차가 뭐 위기라고 하면 사실은
다른 전기차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회사들은 다 죽고 테슬라 혼자만 살지 않겠어요? 그쵸. 충전 시스템도 그렇고 그 다음에 FSD도 지금 한 달 무료 했잖아요. 지금 네. 데이터 엄청 쌓이고 있어요. 데이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쌓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율주행에서 테슬라를 진짜 이길 수 있는 게 제치고 없어요. 할 때가 있을까? 데이터 부분에서 지금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차량 인도도 뭐 공식적인 뭐 저는 이제 따로 이렇게 저도 공부하는 제가 확인한 걸로는 16일에서 20일 사이예요. 그럼 인도 기간이 굉장히 짧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인도량 자체가 줄은 거에서 그렇게까지 큰 당연히 의미를 뒀으니까 빠졌지만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공장 멈춘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 다 감안을 했을 때 과연 이걸 악재로 보는 게 맞는가라는 것들 또 인도에서 뚫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에서 시장 터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은 기술이 즉 FSD 기술도 2.5 레벨이거든요. 네. 아까 말했지만 테슬라 그 로봇 택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네. 택시가 되려면 레벨이 훨씬 높아져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됐냐 이거야. 안 됐죠. 근데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이거지. 근데 제 얘기는 그거예요. 테슬라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그렇지. 그러면 세상 같으면 시장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장에 안 올 수도 있다고. 그런 시장이 안 시장에 온다. 안 올 수도 있어요. 시장에 안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아까 그 뭐 무슨 회사 리를 했었지만 그거 저 자율주행 한다는 얘기를 다 7년 전부터 했어요. 그렇죠. 그게 기술 레벨이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꾸고 그러니까 금리가 확 내려가면은 그 꿈에 확 탔대. 뭐 4월 23일 날 실적이 나발이고 필요 없어.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요지거든요. 그러면은 테슬라 숏 이미 얘기 안 하는데 무슨 숏이야? 뒤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테슬라 커버드 월 분배 ETF 이거 뭐 모르겠고 커버드 콜 월분배 ETF. 이 구속을 잘 모르니까. 우리 삼성증권가. 삼성자산운용과 함께합니다. 이제 와서 숏이고 나발이고 그런 게 의미가 별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내 생각에는 그 들어가는 타이밍에 있어갖고 네. 테슬라의 테슬라의 장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 시간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나는 23일날 실적하고 컨퍼런스하고 충분히 주고받는 걸 보고 나서야 된다.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요. 여러분 실적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까발려주고 하더라도 요즘 안 사잖아요. 모른다고 해서. 그렇죠. 근데 불투명한데 왜 그렇게 뛰어들라고 하십니까? 음. 뭘 얼마나 아신다고 예를 들어서. 근데 오늘 좀 더 말씀 삼성전자 실적도 나왔잖아요. 6조 6천억. 네. 여전히 클리어하지 않은 게 있어요. 외국인은 근데 그걸 불구하고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베팅하거든요. 뭘 베팅해야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 6조 6천억도요. 오늘 실적이 애널리스트 나왔는데 그 실적도 지난 실적도 네. 아직 분석이 클리어하지 않아요. 그걸 컨선해서 국내 기관들은 안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그걸 베팅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서티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팅할 때 있고 언서티 있을 때 베팅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제가 봤을 때 테슬라는 지금 언서티티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베팅할 거 그러니까 여기 숏할 건 아닐 거예요. 숏은 위험할 수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베팅할 거냐 한다면 타이밍은 좀 더 기다려볼 수 있어요. 시간의 문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플도 지금 안 산다고 해서 애플이 뭐 망가지고 무너지고 저 세상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4월 달 지나서 5월 달 되면 6월 달 월드 디벨롭 컨퍼런스 있으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불안하잖아요. 요즘 지난주부터 이번 주 오늘도 그렇죠. 뭐 저기 기업 밸류와 얘기하면 정치 얘기하다 그렇게 소스라치게 센시티브하면서 네. 정작 우리가 모르는 건 아예 모르니까 과감하게 들어간다. 그럼 그것도 이상한 거지 아닌가? 로직이. 네,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타이밍에 좀 치명적인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알겠습니다. 잠깐만 보자. 다음 뉴스. 네, 현대차 얘기 있나요? 기아. 기아. 네. 뭐 얘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아가 주가 수익률 6배 가능하다라는 내용으로 유안타 증권에서 목표가를 12.5%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가 수익 6배 가는 건 무슨 말인가? 주가 수익률 여기서 6배 더 간다는 거 주가가 아니에요? 6배 간다는 건 아닐 거고. 네, 주가를 6배는 아닌 것 같고요. 무슨 주가 말이야? 수익률? 에이, 이게 무슨 소리야? 어쨌든 하기에 주가 수익률. PR 6배 밑에 적어놨네. 주가 수익률이 목표가는 아니고 12만 원에서 주가 배수. 13만 5천. 프라이스 PR을 주가 수익률이라 그래요? 근데 나도 그래서 이상 말이 안 무슨 되잖아요. 말인가 했어. 예. 지금 5배도 안 될 거. 모르겠어. 주가 수익 비율. 그런 식으로 갑자기 유하니까 퍼센트가 생각이 났어. 우리가 착각했을 수 있어. 그렇네요. 네, 제대로 썼어. 네. PR 6배는 가능할 것이다. 네. 14만 그래서 5천 원 불렀다. 주주 환원 정책도 강해지고 그다음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50%뭐 발표할 거다. 뭐 네.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근데 난 저 리포트에서 조금 불만이 있어요. 불만 있습니다. 내용이 아니고 네. 왜 이때 했느냐. 왜 지금이냐? 네. 딴 사람들 다 그 전에 올렸는데 아. 사실은 어저께
그 기아 그저께인가 무슨 뭐 있었어요. IR 뭐 있었거든요. 그 발표인가 비전 발표에 다른 리포트 보면요 별거 없었다가 핵심이에요. 별거 없었다가 핵심이야. 별거 없었다. 별거 없어서 기아보다는 현대가 낫다 이런 콜도 나오거든요. 네. 다른 사람들 리포트 목표 주가 다 올린 거 옛날에 올렸는데 네. 왜 이제 와서 지금 와서 왜 저기 올렸을까? 더 빨리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뭐 주말에 생각하다 보니까 벚꽃을 보다가 딱 생각이 떠올렸을 수도 딴지 있죠. 걸어봤어요. 나. 이런 건 리포트 충돌이 아니에요? 이런 건 리포트 충돌이 아니에요? 아, 리포트, 다른 리포터 나온 게 없으니까 본인 리포터 올리신 거니까 알아서 하는 건데 글쎄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현대차랑 기아 둘 다 생각했을 때 지금 오늘 한 3% 네, 올랐잖아요. 올랐죠. 3, 네. 4% 정도. 그게 요게 아니라? 테슬라가 죽수면 현대 기아차한테는 수혜입니까? 그거 글쎄요. 그렇게- 그렇게 그거 보기는 어려워요. 예. 어차피 약간 그러니까 그거죠. 내연기관은 잘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전기차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었던 게 지금 전기차 빠지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좀 쏠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먹거리가 전기차 쪽으로 시선이 가 있는 것은 맞으니까 뭐 센티 쪽으로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어저께 똑같은 얘기 아까 뭐 50% 환원하고 뭐 저기 배당 주고 원래대로 했거든요. 새로운 거 거의 없어요.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건 그러고 없어요. 나가면서 리포트가 업데이트 했는데 오늘도 도요타 올라갔습니다만 그 내용 중에서는 하이브리드 그 차종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강조한 게 있어요. 더 늘린다. 굳이 갖다 기아가 붙이면 2028년까지 하이브리드 9종. 그러니까 구종 그런 나왔대. 얘기를 한 거는 뭐 굳이 얘기하면 대조될 수는 있죠. 아니 왜냐면 테슬라는 전기차라서 잘 못한다 그러고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대로 잘 나간다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 기아차는 하이브리드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하고 네. 내연기관도 잘하잖아요. 잘하고. 거기다가 내부 소프트웨어도 열심히 R&D 하고 있고 로봇도 하고 있고. 로봇도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오고 이번 분기 실적 3조 4천억, 3조 6천억 정도 나온다고 하니까 실적도 기본적으로 탄탄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밸류업 들어가니까 테슬라가 죽으면은 결국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좀 괜찮을 것 같은 시나리오로 테슬라가 계속 죽으면은 네. 그 아까 하이브리드나 그 내연차 중에서 미국에 있는 차가 있고 도요타가 있고 한국 기아가 있잖아요. 근데 도요타도 많이 갔으니까 한국이 밸류업까지만 좀 제대로 받쳐주면은 현대 기아가 수급을 끌어당길 수 있다. 끌어당길 수 있다. 네. 그게 저번에 처음에 기업 밸류 났을 때 현대차 기아가 많이 올라갔던 시나리오예요. 근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 으쌰으쌰하면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죠. 그렇죠? 맞는 저는 말씀이에요. 근데 명행의 뷰는 한국, 우리나라가 보는 뷰인 것 같아요. 국뽕뷰, 국뽕 K뷰 아, 약간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그런가? 순위가 그렇진 않다인 것 같아요. 뭐 좋게 생각하면 더 할 수 있지.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걸 늦추었어. 보니까 주가가 빠질 것 같아 미국 장이. 근데 한국은 밸류업을 열심히 해. 예를 들어서 네. 한국으로 수급이 올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 대표적으로 삼성하고 LG, 기아하고 현대차를 계속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아니 밸류업 올라갈 때는 좀 신나서 올라갔는데 결국 따지고 보니까 지배구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30만 원을 못 가는 결정적인 이유 그렇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끝났나요? 아니면 하나 더 있을까요? 두 개 더 있는데 네. 그냥 한마디 할게요. 네, 오늘의 한마디 갑니다. 토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오케이. 네, 오늘은 요렇게 만들었습니다. 오 귀엽다. 귀엽다. 금인가? 금이랑 은이랑 구리랑 원유 유가 이렇게 넣었어요. 금, 은, 원유. 아, 영어는 주로 틀리네. 크루드 오일을 큐드 오일을 넣었네. 네. 저는 저기 머리 나 있는 소 봤어요. 귀엽죠? 보노님하고 너무 닮아요. 우측에 거. 그죠, 네. 귀엽게 생겼죠. 네. 저는 금 샀나 보네. 그러네, 금 위에 연락. 혼자 신났네. 아니, 코인처럼 생기기도 했고. 아, 근데 나는 덩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덩? 어. 아, 아니요. 네. 금이랑 은이랑 네, 구리랑 큰 덩인 줄 알았어. 아, 덩인 줄 알았다. 네. 알겠습니다. 저 뜻은, 그러니까 원자재를 막 말씀을 해주시는데 네. 사실 이제 들으려고 한다면, 긍정적으로 들으려고 한다면 원자재 투자를 해보자는 말이에요. 원자재 관련된 종목을 관련된 보자는 주식 거죠. 그러니까 말씀해. 구리 구리. 뭐 해외는 당연히 많고 만약에 구리로 친다면 구리 관련주랑 전선 LS, 이구산업, 그쵸, 저 뭐. 아까 말한 저기 뭐였냐 그런 종목들. 네, 전선 가면 변압기도 가니까 같이 이렇게 묶어서 보고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도 오늘도
그 오프닝 벨 때 유가 집중해서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로 보면은 뭐 한국석유, 흥국석 이런 거는 이제 유통주고 트레이딩으로만 보시고 뭐 S-오일 이런 거 보시면 최근에 저점에서 되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네네. 그런 종목군들 뭐 조금 더 연속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GS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런 쪽. 그러니까 금으로 치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엘컴텍이 돼 있고, 뭐 네. 해외로 한다면 뭐 최고라는 광산 기업이라든지 뭐 그 티커 있잖아요. ETF 티커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 뭐다 장애재 애매할 때 그런 거 네. 어차피 매크로 이슈가 신경 쓰이니까 네. 약간 해지 차원에서도 해지 차원에서. 최소한 해지 차원에서도 할수 나쁘지 있고. 않고 그다음에 지금 시장이 어쨌든 그와 연관되어 있는 쪽에서 또 움직임이 뭐 국내적으로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네. 뭐 엑슨모빌 같은 것도 차트 한번 해보시면은 저점에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은 만약에 이게 진짜 CT에서 100불 불렀거든요. 그렇게 간다고 치면은 아직도 상방 굉장히 많이 열려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큰 줄기 반도체랑 저 PBR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줄기로? 그거는 있는데 지금 지정적 리스크나 이런 공급망 이슈가 계속 생기니까 원자재 쪽,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얘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원자재에 집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코코아 같은 경우도 선물 가격이 엄청 올라서 막 관련주도 막 날아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생각보다 우리가 관심을 좀 안 줬었던 지금이라도 원자재를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 원자재 이슈는 뭐 제가 저번 주에도 유가랑 뭐 금이랑 들고 오고 막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지금은 이제 이런 쪽도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원자재는 너무 어려워. 뉴스를 팔로우하기도 어렵고. 힘들면 맞아요. ETF도 있으니까. ETF로 ETF. 하시면 되죠. 예, ETF로 하시면 되니까.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원자재 시장을 좀 보자라는 데 포커스가 많이 네. 가 있는 거고.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꼭 하셔야 되는 오늘의 한마디. 저기서 오늘의 한마디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아니요, 누가 그래요? 삐지지 마세요. 저희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눈도 좋으셔. 채팅이 어떻게 보여요? 저기가 엄청 멀리 있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네네 일단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건 맞고요. 내일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일단 오늘 한마디를 이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네. 어떻게 있는지 몰라. 나. 아흐딘 아흐왈하인. 무슨 소리일까? 오 잘했다. 어이 진짜 천재야. 예. 한 150대죠. 예. 아, 뭐라고요? 키 말고 IQ. 이거 읽었다고 150이고 저는 109면 근데 이거 무슨 맞춰보세요. 누나 읽어볼래? 그러면? 안 된다고. 네네. 책은 안 돼. 채찍에서 바로 알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근데 어디 나라 말이에요, 이게? 저기 하여튼 장이 좀 그렇지만 네. 결국은 이렇게 되기를 바람하지 않는다. 바란다는 뜻에서 네. 요걸 어디서 가져왔어요. Good times are coming입니다. Good time is coming. 읽어주세요. Good times are coming. 아, 좋은 시간은 온다? 올 거다 곧. 이게 어디 나라 말인데요? 이게 인도 말입니다. 인도. 그리고 역시 인도 투자하시잖아요. 그 총리 있잖아요. 그분이 모디? 모디 총리가 10년 전에 처음에 이거 할 때 그 사람 벌써 10년 됐거든요. 그거 할 때 내세운 게 이거예요. 이 말이래요. 네. Good days, good times are coming. 아. 근데 진짜 인도는 그렇게 왔거든요. 아. 우리도 뭔가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리드하는 사람이 있고 네. 팔로워가 제대로 있으면은 물론 모든 인도 사람이 해피하진 않지. 그렇죠. 여전히 거기 대부분이 못 살지만은 하여튼 나라가 이렇게 하는 거는 리더십이 필요한 것 같고 꼭 리더십이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리더하는 회사가 잘 나가면은 따라가는 게 있잖아. 삼성전자. 삼성전자 제대로 이끌어 가면은 아차딘 아나왈리 하인이라고 아차딘 아나왈하인. Good times are coming이라고 희망해 보는 의미에서 가져왔습니다. 아, 좋은 시간은 온다. 제노님이 언제 오네요. 언제 와요? 그걸 모르지. 모른다고요? 이건 모릅니다. 온다. 믿어라. 이거지. 일단 따라와라. Follow me. 그거지. 근데 좋은 시간 땡겨서 이미 선반영 좀 한 거 아니야? 맞지? 많이 유리기판은 2, 3년 땡기던데. 그렇잖아. CXL도 땡기고 좋은 얘기를 갖다 줘도 싫고 그럼 나쁜 얘기 갖다 주면 아니 더 싫고. 그러면은 제가 그 감독 받아가지고 같이 박수 치면 재밌어요. 재미없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그 Good Times Are Coming이라고 누가 그지 인도 모디 총리가 그랬는데 우리도 그런 리더십 있는 회사가 종목이 나가고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생각에서 네. 가져왔어요. 우울할까봐 가져왔어요. 아 근데 네. 이거 진짜 소신 발언 한번 할게요. 네. 내일 모레가 총선이니까도 타이밍적으로도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정치적으로 같이 리더십을 만들어서 기업이랑 합작해서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리더십이 기업도 그렇고 뭐 정치도 그렇고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삼성전자 얘기한 거야. 투표- 나하고 엮지 마. 네? 난 삼성전자 나하고 리더십 한 팀- 거야. 아니, 저는- 나하고 엮지 마.
동료 아저씨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니야, 숟가락 그렇죠. 얹은 건데. 삼성전자 포함해서 기업에서 나는 주식만 관심 있고 아무것도 관심 없어. 삼성전자 가다 용두산 됐잖아. 아니, 1.몇 프로 하다가. 제 그래서 얘기는 아쉽다 그 얘기. 제 얘기 뭐였냐면 투표합시다. 아. 이 얘기 한 거예요. 수요일 날 네, 투표합시다. 난 투표합시다. 했어요. 투표합시다. 여러분 하고 오셨대요. 했어요? 사전 아직 안 해서 10월 10일 날. 보도님 네? 투표하셨어요? 사전 투표? 아니요, 저 수요일 날 할 거예요. 수요일 날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채팅창 지금 무섭네. 채팅창 어떤 글이 올라올까? 자, 알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오늘의 한마디 원래 다른 게 있었는데 그건 내일 하고요. 네. 네, 오늘의 인사이트 아까 이건데요. 이거 잠깐 봅시다. 요거. 됐나요? 네, 이거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잖아요. 6조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토요일, 일요일까 제가 봤어요 리포트를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 쭉쭉쭉쭉 다 읽어봤어요. 아니, 여러분, 주말에도 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토요일날 내겠죠. 아. 제가 지금 하여튼 일요일 나오는 것도 있고 토요일 나오는데 네네. 여러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읽고 있으니까. 근데 목표 주가 12만원 튀어나왔습니다. 12만 원. 네, 그거 나오고 이게 한 8, 7, 6, 7, 9개죠. 9개 중에서 반은 이익을 상향 조정했어요. 목표 주가 세 군데 높였고 참고로 보시고 1분기가 6조였잖아요. 당연히 2분기 높아지겠지. 네. 네. 근데 원래 낮게 잡으면은 7조대로 했고 아. 원래 7조 후반대랑 8조 후반대 했어요. 아, 올렸네요, 다. 그러니까 7, 8조 어디 나오겠네. 연간도 약간 높였어요. 예전에 30조 이하가 있었는데 올해는 30조 이하는 없다. 이렇게 40조까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되게 바쁜데 어저께 좀 미리미리 올리지. 아이씨 오늘 아침에 다 볼 시간도 없었어요. 그러게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진짜 많이 나왔다. 어저께 나와서 열심히 했겠지. 예, 그렇게요. 했는데 이슈는 제가 뭐냐면 2분기 실적이 7조 있고 7조 7천 있고 8조 2조 있고 네. 9조도 두 개나 있어요. 음. 차이가 크죠? 그럼 10조 내가- 6천억 나오겠네. 에? 10조 6천? 네. 뭐가 무슨 얘기야? 9조까지 썼으니까 10조 6천억 정도. 아니 어쨌든 간에. 네. 근데 7조도 있잖아. 7조도 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차이 크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차가 큰가 보니까 1분기 실적은 6조 6천 나왔는데 네. 1분기 실적 나온 거에 대한 분석부터 아직도 차가 커요. 6조 6천억 중에서 휴대폰이 한 4조 정도 되고 나머지 자잘구난 거 합하고 반도체가 스윙 팩터였는데 네. 반도체에 대해서 1조 4천억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아직 부문별 실적이 안 나왔잖아요. 네네. 2조 천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 자체에 분석 시 스타트가 달라서 2분기 차이가 아직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이 분석을 잘 하면은 업사이드가 엄청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좀 업사이드가 없을 수도 있고 좀 까리까리하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중생들은 외국인들 말고 중생들은 아마 보수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서 중생이 뭐예요? 중생 대부분의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 그래서 아마 4월 말에 실적 그 컨퍼런스 콜이 나올 때까지는 네. 이게 드밍이 안 되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DS 1조 7천억이에요, 2조 1,000원이에요. 확실히 찍어줄 때까지는 사람들이 긴가민가 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기회일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를 오버웨이트 하는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조 4천억은 틀린 것 같고요. 네. 1조 7천억하고 2조 1,400인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받다 보니까 의미는 뭐냐? 하이닉스 예측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하이닉스는요 이제 2조 이상 안 나오면 안 돼요. 오늘 1분기 실적에 대한 예측이 2조 5천억도 나왔어요. 2조 5천억. 2조 5천원 부른 사람이 삼성전자 2분기 때 9조 부른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리포트를 보실 때는 가장 이렇게 다 볼 수 없잖아요. 네. 가장 높게 나온 숫자하고 가장 낮게 나온 숫자하고 리포트를 딱 골라서 보시면은 아마 좀 자기 머리에 들어올 거예요. 중간 점수 정도로 좀 평균을 치면 되겠군요. 네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나온 숫자가 이게 9조 정도 나온 게 있고 어디가 키움인가가 9조 하여튼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런 리포트하고 1조 4천 누군지 모르겠네. 굉장히 신영이었나 어딘가 낮은 숫자였는데 그건 네. 나머지는 보실 거 없습니다. 이게 좁혀지면은 딱 좁혀지면은 네. 주가는 다 반영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5월 초까지 이게 좁혀지는 시나리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2분기가 7조 초반인지 진짜 9조 가까운지가 네. 한 달 내로 결판이 나는데 그때 사이에 포지션을 잡든지 안 잡든지 이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는 게 제가 얘기 드린 거고 삼성전자 주가 자꾸 얘기하는데 더 가요 얘기하는데 그거 네. 여기 하려고 가져왔어요. 삼성전자 TP. 더 가는지. 아까 최고가 12만 원 나왔죠. 네. 그리고 가장 낮은 게 보통 요새 보니까 이제 가장 낮은 게 9만 5천 원 이상 된 것 같아요. 9만 원 이하가 제가 이제 없어진 걸로 제가 보는데,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올라갔으니까.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한 12만 원 잡고 10만 원 잡고 했을 때 곱하기 얼마 한다 그랬죠? 4. 장이
곱하기 0.8 목표가.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네. 10만 원 하면 8만 8천 원이고 12만 원 하면 얼마야? 9만 6천 원이잖아요. 96,000 원. 그 사이에 어디 갈 것 같아요.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비슷하면은. 그런데 도달할 때 조건이 그 개념만 갖고 도달하지 못하니까 전제는 1분기 실적 오케이, 2분기 한 8조. 네. 오케이. 이건 오케이 갈 것 같죠. 오케이. 두 번째 1360 이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원래 잡았던 거 기억나세요? 3월 네. 말에 우리가 할 때 금리 인하는 6월이건 7월이건 관계없는데 3번 할 것 같다. 이렇게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흔들렸잖아요. 네. 그래서 필요 충분해서 약간 지금 이게 지금 기다리는 냉담인가. 거거든요. 그래서 중기 과제까지 봐야 되는데 중기 과제는 5월달 지나가기 전까지 확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HBM3E 이게 물량이 나가서 실적에 반영되는 건 2분기 아닙니다. 네. 빨라야 3분기고 내년에 많이 반영되는데 일단 확정은 5월달 중에 되면은 요거를 어떻게 메이크업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도달하는 조건이 될지 안 될지가 달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만 아시겠죠? 네. 이제 보는지. 1분기 실적 기대치 부합, 환율 1360, 미 금리 인하 3회. 이 중에 하나라도 빠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시간이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까 8만 8천 원, 9만 6천 원 사이니까 뭐 9만 6천 원까지 갈지 8만 9천 원이 갈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 실적의 포캐스트가 아까 말한 이런 소자가 나오면은 실적은 믿고 갈 것 같거든요. 매크로가 방향은 나빠지면 같은데. 방향 계속 갔거든. 요거만 확정되면은 요거 잊어버릴 수도 있어. 네, 근데 요거 확정되기 전에 이게 먼저 부상하니까 주가가 좀 약간 천천히 가는 거. 그게 한국을 대표한 한국장 그대로잖아요. 삼성전자. 근데 지금 저 기본 전제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어렵지 않았어. 우리 지금 3월 말이에요. 우리 다 금리나 세번 가능성이 70% 봤다고.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은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 어려운데 그러니까 요걸 메이크업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나오거나 아까 2분기 실적 나왔잖아요. 이 7조 9천 원, 7조에서 9조 요거 아까 보시죠? 요거 네. 요거 7조냐 9조냐 7조와 9조는 다른 거거든요. 네. 9조 가까이를 나로 포캐스트가 유지가 돼야 돼. 향후 3주 동안에. 그러면은 2분기도 엄청 올라가겠네. 그러면 이거 피크아웃 되니까 금리 뭐 인하 안 해도 좀 늦게 하더라도 반도체 삼성전자는 1등이니까 치고 갈 거야. 요거 확정되면은 주가는 가죠. 그 목표 주가를 향해서 간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런 타이밍에 보였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런 기본 전제가 있으면 한 뭐 타겟 프라이스 TP 해서 한 95,000원 정도 갈 수도 있을 것 같다. 근데 저 전제가 깨지면 플러스 알파가 꼭 붙어야 된다. 저렇게 HBM3E 같은 공급 얘기. 안 그러면 이제 8만 시간이 원대에서 오래 걸린다. 9만 원 못 가고 계속 헤맬 수도 있죠. 근데 그럼 지금 엄청 아리까리하네. 그러니까 지금 애매한 딱, 상황이네. 왜냐면 지금 85,000원, 오늘 장중에 86,000원.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96,000원 간다고 해도 사실 퍼센티지 와이즈 그렇게 막 많이 수익을 얻을 수 들어가자 있는 막 것도 이런 것도 아닌데. 아니고 거기다 플러스 지금 환율도 하루 그냥 급등하면 1360 바로 뚫어버려. 맞아요. 지금 1353대. 거기다 금리 인하는 또 안 할지도 모른다 고용 보고서 나오면서 또 그런 얘기도 하니까 확실히 좀 아리까리하네요. 근데 이게 어렵죠. 그러니까 10만 원, 12만 원 갈 때 팍팍 박는 게 아닌 거니까. 그렇다고 하이닉스 할 것이냐?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은 거니까 쉽지 않은 장이 되고 있는 거죠. 금리 인하가 안 하고 그 아까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은 네.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는 어려운 거 당연한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왜 삼성전자 가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외국인 샀는데 기관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보합으로 끝난 거잖아요. 그 군뱅이 아니고 달팽이 계단 오르듯이 또 올라가는 시츄에이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빠지고 가다가 멈추다가 다시 달팽이가 이렇게 기울고 이런 식으로 가서 5월까지 가서 요거 엔비디아 확정되면은 팍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일 날 금리 인하는 없으니까 5월 1일 FOMC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 금리 인하 없는 거라고 지금 반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월 1일 날 FOMC에서 QT 완화. 금리 인하 대신에 QT 완화를 FOMC에서 얘기해 주면은 그때 정도에 5월 1일 금리 완화 대신에 금리 대신에 QT 완화하고 그 4월 말에 삼성전자 분배 실적 나오면서 요거 넘버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거 잊어버리고 잠깐 금리 인하는 흡수됐고 그러면 올라가면 그때부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이렇게 본다고. 알겠습니다. 요거까지만 넘어갈까? 해도 돼요. 뭔데? 이 3프로머니 채널 저희 영상에 올라왔던 댓글인데 그럼 해야죠. 해야 돼요? 네, 무조건 그럼요. 해야죠. 삼성 끝났습니다. 코로나 때 영업이익 55조여도 10만 원을 못 가는데 꼴랑 분기 6조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라고? 그 얘기 왜 안 나오나 이거 했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 편에서 하면 안 돼. 봐봐. 왜요? 우리가 지금 6조 1분기 10조 나와서 삼성전자를 8만 원, 9만 원 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아까 여기 맞죠? 이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래서 아무리 얘기해도 100번은 얘기해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 100번은 얘기하지. 100번 얘기하죠. 24년 이 전망치는요 이미 35조 이상이에요.
이게 6조가 나올 거 5조 정도 나온다 생각했을 때 애널리스트가 이미 35조를 올해 했다고. 네. 그 실적 나오고 나서 지금 평균이 얼마 올라면 37조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3분기, 4분기에 12조가 평균이거든요. 한 분기당. 네. 12조 곱하기 4하면 50조잖아요. 그래서 내년도는 50조가 이미 50조 정도가 아니고 50조 중반까지의 애널리스트 포캐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55조 갔다던 숫자가 허황된 숫자가 아니고 그거에 근접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여러분들이 안 믿든 간에 외국인은 이런 가시성이 높아지는 거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진짜 50조 중반이 되면은 과거에 55조 똑같은 넘버가 나오더라도 밸류에이션은 더 높아져요. 그렇죠. 밸류 왜 높아지냐면 HBM이 이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35조가 50조 후반대를 간다는 거기 때문에 네. 같은 넘버라도 밸류에이션 멀티플 아까 PER 배수는 더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 12만 원, 10만 원 하는 거고 그걸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도달하는데 오케이. 금리 인하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도달하는 속도가 스네일즈 이렇게 가는 거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는 것 때문에 6조 달랑해서 과거 57조가 비교하는 게 아니고 6조를 보는 순간에 35조에서 50조 중반으로 간다는 네, 거를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 있다. 투자가들이 외국인 투자가나 알겠습니다. 이런 걸 보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동의 안 하고 하간에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를 받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50조 중반이 안 되고 35조에서 만약에 48조, 47조 될 것 같아. 그러면 하이닉스도 내년에 20조 중반이 아니고 빠지게 되면은 삼성전자 아까 얘기했을 때 반도체 그게 주축에서 빠지게 되거든요. 네. 반도체 주축에 빠지면 네. 아까 기업 밸류만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만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아마 장은 네. 다시 2,700 이하로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숫자여도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더 늘어날 거냐 안 늘어날 거냐 네. 그거에 따라서 또 밸류 받는 게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사과해. 또 물어서 죄송합니다. 물들었나 봐요. 아니 잘 물어보셨어요. 왜냐면 다들 똑같은데 자기는 모르니까. 아, 그렇죠. 아니면 부정하고 싶으니까 안 갖고 있으니까 아, 그렇게 또 얘기하고 싶은 모르시는 거지. 분들도 꽤 모르는 사람 되게 있으실 있긴 거예요. 있지. 네. 한 번 더 물어요? 꽉꽉 해야 돼. 준비했어. 자료 준비했어. 잘 준비했어.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럼 토론 좀 네. 해봐야 됩니다. 네. 사실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롱텀한 전략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그렇죠, 되나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네, 그렇죠. 김장현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리포트를 종합해서 지금 평균이 어떤가 말씀을 해주셨고 네. 민트가 오늘 갖고 온 콸콸콸도 여러분이 전략적 고민을 하는데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보죠.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콸콸콸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주식을 절반 정도 처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이 생겨서 문의드립니다. 성장주, 가치주, 그리고 미국 국장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짜서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투자 시점의 문제로 마이너스가 큰 주식도 있고요. 플러스가 큰 주식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이후 투자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일지 가급적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번 어느 정도 수익이 난 주식들을 익절한다. 종목은 엔비디아, 일라이렐리, SK하이닉스, 메리츠 등. 야 알짜만 사셨네. 네. 2번 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주식들을 손절한다. 디즈니, 미국 리츠, 국내 게임 주식 등. 오.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전체 시드를 줄이는 느낌으로 정리한다. 네 번째는 국장 혹은 미장 쪽을 정해서 일괄로 정리한다. 라고 하셨거든요. 토론 주제 그냥 띄워주시고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볼까요? 좋다. 요거는 사실은 중수에서 고수의 영역에 계시면 옵션은 알지만 지금 상황이 아리까리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듣고 싶어하는 네. 질문이 좋네. 네, 질문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먼저 시간은 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화면 보여주시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숫자로 올려주시면 좋을 1, 2, 것 3, 같아요. 4 민트가 정리해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은지 1, 2, 3, 4번 한번 채팅창에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사지선다형이네. 사지선다형. 잘 모를 땐 3번인데. 네, 잘 모를 때 선번. 요거 글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다시 화면 한번 한번 띄워주세요. 네. 안 보이나? 네. 글자 키울까요? 알아서 키워주시겠죠? 네.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는 네. 좋아요. 종목들이 좀 주도주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답은 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근데 한번 확인차 그런 것 같아. 확신을 좀 얻고 싶어서 일단 질문하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렇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종목을 남겨놓고
장사가 안 되는 쪽부터 목을 치는 게 맞아요. 어. 그래서 저는 수익이 안 나는 종목부터 제외를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포트 안에 미국 리츠가 있었거든요. 네. 미국 리츠는 고배당주의 확률이 굉장히 높고 월배당이나 좀 오래 걸려봐야 분기예요. 현금 흐름이 창출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리츠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마이너스가 심해도 충분히 이제 들어올 때마다 이거 이제 환전해서 현금으로 빼서 쓰시면 되니까 대신에 국내 게임주는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일단은 국장을 먼저 정리하고 미국장을 정리하는 방향으로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미국장은 25만 원까지는 그 이제 250만 원. 250만 원까지는 이제 이게 보호가 되지만 그 네네. 이상 되면 22% 세금을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다행스럽게도 뭐 디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알까기를 해서 이제 이 좀 상세를 시키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계신 일라일리나 뭐 이제 그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각 산업군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쪽에서 이슈가 터지면 가장 먼저 치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에요. 근데 아직 그쪽들이 뭐 비만이라든지 사실 뭐 반도체 쪽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 이쪽이 굉장히 빠르게 또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나머지 종목군들을 정리하실 때 이제 마이너스가 너무 많이 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익과 상쇄하면서 현금을 창출하는 방법으로까지 하는 건 괜찮지만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좀 두자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장사 잘 되는 거 두고 그 다음에 이제 현금 창출되는 종목군들 국내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만 미국장을 좀 더 정리하고 기본적으로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우리나라 주식부터 좀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와, 아까 요거 적고 있었구나. 네. 저 고마워요. 내가 할 얘기를 다 해줬는데. 아, 그래요? 두 분 의견. 나는 2번이었고요. 리치까지 제가 어텐션 정확히 못했는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거 버리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이거 뷰가 확실하다. 아까 리치를 얘기했지만 꼭 리치가 아니더라도 뷰가 확실한 거는 그건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리치였는지 그건 내가 놓쳐서 그런데 2번 찍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조금 다른 건 뭐냐면은 네. 만약에 한다면은 미국장을 먼저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요? 미국장 조금 길게 보면은 결국은 금리 인하는 할 거거든요. 어. 금리 인하 하면 그때 가서 금리를 할 때는 미국 굉장히 경제에서 소용되어 있거나 아니면 미국 경제에 약간의 이슈가 있을 때예요. 그러면 금리 인하 하는 순간에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오냐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대만이나 중국으로 와야 되는데 한국이 올 가능성이 저는 꽤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국의 대표주를 팔지 않고 있는 것이 낫다. 근데 미국이 뭔가 이슈가 있어서 네. 좀 하락세로 살짝 접어든다고 네.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자금의 플로우가 오히려 더 미국으로 쏠리는 거 안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이번 다를 거예요. 다를 것 같고 한국의 스몰캡을 산다는 게 아니에요. 대표주를 산다는 거예요. 대표주를.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나 아니면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그건 갖고 있는 거고 아까 여러분이 게임도 갖고 있다고. 무슨 조그만 주식이나 뭐 테마성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반도체에서 조그만 주식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어버브 뭐 이런 거. 뭐가 됐던 간에 그런 거 있는데 미국 금리를 늦춰가지고 아니면 막판에 금리를 늦추다 금리 인하를 해. 그동안에 그 돈이 우리 스몰캡으로 온다고는 얘기를 안 해요. 오히려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의 대표주 중심으로는 스테어 하는 식으로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반도체나 한국의 기업 배류는 끝까지 고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미국도 건드리고 지금 이 순간에 안 건드리고 싶어요. 안 건드리고 싶은데 꼭 돈이 그래도 부족하다. 그러면은 그걸 먼저 건데 저는 좀 다른데. 굳이 현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려요. 오케이. 민트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도 안 올라가는 종목부터 정리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야, 나 약간 손절 중인 거 정리하려고 그러면 진짜 본전 생각나서 못 하겠던데. 그건 맞. 왜냐면 한데, 딴 거는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 내가 딴 것도 내 돈이. 딴 거 내 돈이지. 그래요? 딴 거는 약간 그래 내가 공짜로 이거 했으니까. 약간 근데 이런 오를 생각 거는 드는데. 왠지 더 오를 것 같은데 떨어지는 건 더 떨어질까봐.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1번하고 1번은 뭐였지? 1번 까먹었네. 2번.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 판다. 상승한 종목 판다. 아니면 떨어진 종목 판다. 이거 중에서 절반이었습니다. 반반. 사람들이요? 근데 세 분의 의견이 동일하네요. 약간 수익 난 것보다는 안 되는 안 거를 되는. 정리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은 빠지는 게 복리로 빠지잖아요. 30%에서 40%로 빠지면 다시 돌아오는 데는 어마어마하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희망이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원래는 장사 안 되는 것부터 끊어주는 게 맞아요. 네. 근데 사람 심리가
손이 편하게 나가는 게 이익절이 먼저 나가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런 걸 하다 보면 내 포트에는 다 망가진 애들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버티는 동안에 올라와 주면 너무 다행이지만 10개 중에 한두 개 될까 말게요. 근데 그 기억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만두면 살아나겠지라는 착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면은 계좌가 한번 박살나면서 깡통이 차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이 빠지기 전부터 일 못한 잘라야 돼요. 근데 종목들이 다 우수한 종목 덩치에서 그렇게 막 험악하게 갈 것 같지 않은데 그렇죠. 우선순위 둔다면 우리 생각, 그렇죠, 그렇죠.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사실은 저기 나와 있는 종목들 다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맞아요. 네. 이거를 왜 사셨지 이런 종목들은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사바이디님께서 댓글 달아주셨죠? 네. 네, 명앵커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가 장가 못가지 그 장가 못 가는 그 장가면 여자가 없어 장가 못 가는 거지. 사용자 신고하기 아니 신고하기 전에 뼈 때리셨어요. 뭐라고요? 여자가 없어 장가 못 가는 거 돈 없어 장가 못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만나는 여자 보셨어요? 못 보셨잖아요. 없다 했잖아요. 아이 그래도 아니 있어요? 없어요. 아, 있구나. 알겠습니다. 자, 끝나가네. 자 그러면 오늘 내일 장은 뭐 저희가 오프닝 벨 함께 하겠지만 내일 장도 이런 변동성이나 혹은 그런 개별적인 종목 이런 게 더 활개를 치겠죠? 뭐 어떨 것 같아? 저까진 모르겠지만 일부분은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정적으로 있으니까. 여진이 좀 있을 것 같아. 네, 있기 때문에 네. 네, 여전히 뭐 테마주 그리고 시장 집중 그런 거가 안 되려면 미국장 네. 완전 급등해야 돼요. 네. 많이 올라가야지. 오프닝 그쪽은. 벨에서 확인을 해보는 오프닝 걸로. 벨에서 네. 내일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다시 보기는 3프로 머니 채널에서 또 다시 보기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또 오늘 저희가 그 바카스 한 그 네. 분은 또 대댓글로 달아주시면. 리뷰를 또 주시면 별점 시스템 이런 거 도입할까? 그럼 별 5개인데. 좋은 건데? 네, 리뷰처럼 오케이. 저희의 상담. 별 많이 받으면 뭐 혜택이 있어요? 별 많이 받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뭐 이렇게 모아서 뭐 제작진이 주는 뭐 거야? 해주는 걸로. 오. 요런 상담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혹은 별점 반개 이렇게 해가지고. 아 빨리 끝내라고. 아 끝나고 난리야. 자 뒤에 뉴스룸 팀 들어오니까 또 오늘은 어떤 중요한 뉴스가 있는지 알차게 재밌게 준비한 우리 뉴스룸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오늘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